사실 저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잘 안 풀리는 상황이 길어질 때면 저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조용히 무너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완성된 사람이 드리는 답이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는 과정들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솔직히 불신했던 시절도 있어요.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좌절했고,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마치 제가 정답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저항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 느낌에 빠져들수록 제 세계에도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메모해뒀던 책 한 권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바로 서점에 가서 펼쳐 읽는 순간, 아, 이거구나. 3일 동안 2번 연달아 읽을 만큼 심취했어요. 그동안 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의 퍼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책이 바로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그냥 오는 운은 없다예요. 그녀는 지친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요. 당신은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늘 내가 더 간절해야 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하고, 내가 더 완벽하게 믿어야만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왔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말해요. 진정한 풍요와 기적은 내가 힘을 주고 버틸 때가 아니라 힘을 빼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의 흐름에 나를 맡길 때 찾아온다고요. 그 큰 존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허용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데려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기쁨의 주파수로 살아가는 사람, 원하는 것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사람, 그녀는 그런 사람을 슈퍼 어트랙터라고 불러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소망을 품고 있는 걸까? 솔직히 그 질문이 불편했어요. 지쳐 있었거든요. 소망을 품은 지 오래됐는데 아주 작은 것들은 조금씩 이루어지면서도 정작 가장 간절한 큰 소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상황이 시원하게 달라지지 않으니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던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급함의 이면에 얼마나 깊은 불안과 결핍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망이 두려움에서 오고 있었다는 걸요. 책에서 가브리엘은 이걸 소망의 구현의 혈안이 된 상태라고 불러요.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긍정 확언도 하는데 여전히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라고요. 우주를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주를 상대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저를 찌르는 것 같아서 한동안 책을 덮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말로는 늘 더 큰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결과를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맡기는 척하면서 끝까지 제가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브리엘은 이걸 저급하게 밀어붙이기라고 해요. 더 많이 시도하면 더 많이 얻을 거라고 믿으며 더 높은 존재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라고요. 우주는 광적인 에너지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우주는 긍정적인 주파수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파수에 나를 맞춰야 한다고요. 여전히 저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이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소망을 더 크게 키우려는 집착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소망 어디서 오고 있는 걸까? 기쁨에서 오고 있는 건지 두려움에서 오고 있는 건지. 같은 소원이라도 그 출발점이 전혀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소망은 아무리 간절해도 불안의 파동을 함께 실어 보내게 되고, 기쁨에서 나온 소망은 우주가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받아들여 가장 빠른 방식으로 현실로 데려다줘요. 그 사실을 직면하고 나서 저는 제 소망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나는 왜 처음에 이 소망을 원했을까? 그동안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초조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본질이 그제야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나 이거 정말 좋아서 시작했었지. 이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냈을 때 내가 누리게 될 순수한 기쁨과 설렘이 분명히 존재했었지. 그 찬란했던 감정들을 한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깊은 불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완벽한 기쁨과
확신의 주파수로 도약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때 책에서 읽은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의 이야기가 큰 힌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지로 도약시키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느낌이 드는 곳으로 감정을 한 단계씩만 옮겨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불안에서 확신으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어도 불안에서 약간의 안도감으로 옮겨갈 수는 있잖아요. 저는 감정을 강제로 뜯어고치려 애쓰는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안도감을 찾아 밖으로 나가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는 그 감각 하나가 엉켜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더라고요. 상황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지친 기분을 조금씩 볼봐주며 아주 미세하게 더 나은 감정으로 옮겨주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하루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안도감을 선택하며 걷다 보니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우주를 신뢰한다는 건 엄청난 확신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안 속에서도 나를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데려다 놓는 그 작은 허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우주와 나 자신에 대한 이 작은 신뢰의 끈을 조금씩 다시 잡아가다 보니 예전 영상에서 한번 나눴던 이야기지만 몇 년 전 제가 가장 무너졌던 순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사가기 이틀 전까지 7천만 원이 부족했던 그 힘겨운 순간에도 결국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건 완벽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 역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밀려드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려고 단 1%의 안도감이라도 찾으려고 매 순간 의지로 발버둥 치고 있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내 기분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돌려놓으려 애썼던 그 서툰 노력 자체가 이미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우리가 꼭 이런 힘겨운 바닥을 경험해야만 우주와 일치될 수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나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가 하는 선택이니까요. 그럼에도 저에게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던 건 그녀 역시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감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의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지독한 불안 속에서도 끝내 마음을 돌려놓았던 현실적인 여정이었기에 더 깊이 와닿았던 거죠.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과거 중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끔찍한 생각들로 스스로를 잃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그녀를 붙든 건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과 빛만이 진실이며 네가 느끼는 두려움과 고립감은 환상일 뿐이다. 가브리엘은 고백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눈물 흘렸던 그 순간조차 지나고 보니 더 큰 불행을 막아주고 훨씬 더 좋은 길을 열어주기 위한 우주의 완벽한 계획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힘겨웠던 경험들이 오히려 슈퍼 어트랙터로서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분명히 안다고요. 저도 그 말이 처음엔 그냥 뻔한 위로의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제 삶을 하나씩 복기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그때 안 됐던 것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도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한 더 좋은 타이밍이 조율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돌보는 실험을 하던 중에 마침 확신이 서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서 우주에게 작은 신호를 청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 이게 맞는 방향이라면 오전 9시까지 저에게 부엉이를 보여주세요. 9시가 지나도 부엉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만큼 실망감이 크게 들지 않았어요. 아닌가 보다.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카페에서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서 가로수길을 걷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아저씨, 벨트에 커다랗고 알록달록한 귀여운 부엉이 얼굴 키링이 달랑달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절대 못 본 척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각오를 하듯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 순간 우주가 내 요청에 응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책에서 읽은 문장이 그때 떠올랐어요. 믿음은 신의 도움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이미 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뒀을 때 우주는 더 기막힌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걸 그렇게 조금씩 체득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주를 허용하고 우주가 우리의 소망을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채 현재의 기쁨을 따른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조차 아주 즐거울 거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소망이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꼭 참고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숙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쁨을 경험해 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말로 들려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조급함마저 흩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나니 제 감사일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도 솔직히 공허했던 때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데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가브리엘은 책에서 감사야말로 우리 내면의 힘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녹여 없애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해요. 감사하는 상태일 때 우리는 수용적이고 저항 없는 에너지 상태가 되고 그때 슈퍼 어트랙터의 힘이 한껏 발휘된다고요. 그 말을 읽고 나서 방향을 바꿨어요. 아직 오지 않은 거창한 것에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늘 별탈 없이 지나간 하루. 그렇게 서툴게 감사를 바꾸어 가던 중에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다가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올랐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 걸까 긴가민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만 11시 11분, 4시 44분, 5시 55분 엔젤 넘버를 3번 연달아 보게 됐어요. 마치 우주가 그래, 네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아 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디어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주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걸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오늘 아침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우주가 보내주는 작은 신호들도 그냥 지나쳤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들이었어요. 그걸 문득 알아차릴 때마다 감사의 깊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의무처럼 숙제하듯 쓰던 감사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진짜 감사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이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서 아직 오지 않은 소망에 대한 감사도 점점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고 있구나라는 그 편안한 확신이 억지로 끌어당기려 했을 때는 오지 않았던 것들을 조용히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당신은 매일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또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있잖아요. 가브리엘은 말해요. 슈퍼 트랙터의 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저도 여전히 넘어지면서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거창한 답을 찾았다기보다 그저 오늘도 바람을 맞으며 걷고 작은 커피 한 잔에 감사해보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예요. 본연의 우리는 빛 그 자체예요. 어둠은 우리가 그 빛을 잠시 허용하지 못한 상태일 뿐이에요.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게 아닌 것처럼요. 그러니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주 조금만 마음을 열어두면 돼요. 그 작은 허용 하나가 우리를 다시 본연의 빛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하는 문을 편안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소망을 억지로 끌고 오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주의 흐름을 내 삶에 그대로 허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편안한 주파수를 내 삶에 붙잡아 두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조용히 이 한 줄을 적어보세요.
나는 우주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도록 허용합니다. 내 계획대로만 밀어붙이려던 마음을 멈추고 이 한 문장을 가만히 타이핑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쌓여있던 저항이 스르르 내려앉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힘을 빼고 안도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바남이었습니다.